네, 신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는 1차 방정식의 활용,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이제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이제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 문제 푸는 것마다 식을 세우는 법이 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미지수를 세우고, 식을 세우고, 만족하는 해를 찾고, 그 해가 만족하는지 찾는 게 활용에 대한 문제 파트라 그랬는데, 이 활용 파트는 제일 중요한 게 식을 정확하게 세우고 내가 세운 식에 있는 미지수 x 값이 어떠한 값인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유형 1번 어떤 수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떤 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수를 x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어떤 수 x를 몇 배해서 그쵸? 2배 해서 10을 더한 수는 좋네요. 그 다음 어떤 수 x의 4배보다 4만큼 작다라고 되어 있고 식은 이렇게 세우는 거고 이 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얘기했습니다. 우리 해를 구하는 거는 x 달린 거는 좌변으로 이항 그쵸? 그 다음 x 없는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x는 마이너스 4x로 플러스 10은 마이너스 10으로 이항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x 빼기 4x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계산이니까 마이너스 14가 되겠네요. 따라서 x 값은 7이 되겠죠. 따라서 이때 어떤 수를 x라고 뒀기 때문에 우리 이 어떤 수 뭐라고 하면 된다? 그쵸? 7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는 이 x값이 7임을 검토하는 방법은 좌변에다가 x값 7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7이 14 더하기 10 24 되겠네요. 그 다음 우변에다가도 7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4, 7에 28 28 빼기 4 24 좌변과 우변이 24로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7은 올바른 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떤 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찾는 법이 이제 어떤 수에 대한 문제고 어려운 거 없죠. 다음 옆에 거 봅시다. 이번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9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했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어떠한 숫자들이냐 1, 2, 3, 2, 3, 4, 3, 4, 5 이런 식의 숫자들인데 이런 식의 숫자들의 특징은 가운데 수를 x라고 두면 걔보다 작은 수는 x-1 걔보다 큰 수는 x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1과 x와 x 플러스 1인데 그 수의 합이랬으니 셋 다 더했더니 뭐가 나온다? 39가 나온다.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산하면 0 되니까 사라질 거고요. x 3번 더했으니 3x의 값은 39가 되겠네요. 따라서 x라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13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 구하래요. 우리는 뭐냐면 세 자연수를 x-1과 x와 x 플러스 1로 뒀기 때문에 그때 x 값이 13, 가장 작은 수 12, 가장 큰 수 14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수는 14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유형 3번도 봅시다. 이번엔 자릿수에 대한 문제인데 보세요. 10의 자리 숫자가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대. 그럼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 여기서 10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는 6이라는 소리고 그 중에 뭘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쵸? 1의 자리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1의 자리는 뭐라고 두면 된다? 그쵸? 우리는 여기서 미지수니까 x라고 둡시다. 그럼 이 자연수의 자연수네요. 이 자연수는 그러면 우리는 6x인가요? 1의 자리 1이면 60일이에요 이거? 아니죠. 6 곱하기 x꼴이니까 이렇게 자연수를 세우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수를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우느냐 10의 자리 6이라는 거에 단위수인 10을 곱해주고 1의 자리 x만큼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자연수는
6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그때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10의 자리 숫자가 바뀐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그쵸? x고 1의 자리 숫자가 6이라는 소리네요. 그럼 바꾼 수는 그쵸? 10x 플러스 6이 될 거고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대요. 그럼 여기 잘 봅시다.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작다. 그럼 이 둘의 등호가 성립을 하려면 우리는 작은 수에다가 큰 수 그만큼 더해줘야겠네요. 식이 이렇게 세워지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 달린 건 좌변으로 마이너스 9x 될 거고요. 둘 더하면 33이니 60 넘어가면 마이너스 60이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7이 될 거고 x 값 얼마예요? 그쵸? 3 되겠네요. 그래서 x 값이 3이니 우리는 10의 자리 숫자가 6이고 1의 자리 숫자가 3인 숫자를 찾으면 되니 우리는 63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으시면 이거 잘 파악해서 보시면 됩니다. 유형 3번 유형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잘 보시고요. 유형 4번도 봅시다. 이번엔 개수의 합이 일정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개수의 합입니다. 보시면 어떤 가게에서 한 개에 700원인 카라멜과 한 개에 600원인 젤리를 합하여 15개를 샀더니 총 금액이 9,600원이에요. 젤리는 몇 개 삽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와 뭘 샀냐면 캐러멜, 죄송합니다. 발음이 어렵네요. 카라멜이라고 맨날 배려했는데 캐러멜이네요. 캐러멜과 캐러멜이 우리는 X개라고 두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나와 있는 아니죠. 캐러멜이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캐러멜과 젤리를 사는 건데 그럼 우리 여기서 젤리 개수는 몇 개 샀는지 구하랬으니 젤리를 X개 샀다라고 두면 우리 젤리가 X개 샀대요. 그럼 총 합쳐서 15개 샀다고 그랬으니까 캐러멜은 몇 개 산 거예요? 그쵸? 15-X개겠네요. 왜? 우리 총 15개 샀는데 젤리 2개 샀대요. 그럼 카라멜 몇 개 산 거야? 이제 13개 샀네요.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캐러멜 한 개는 700원, 젤리 한 개는 600원이네요. 그러면 캐러멜을 총 산 금액은 700에 15-x를 곱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괄호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젤리는 그쵸 600x겠네요. 이 값이 9,600원이다가 되니까 우리는 셋 다 뭐 할 수 있다라고 배웠다? 그쵸 100으로 세 변을 다, 세 항을 다 나눠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7에 15-x 플러스 6x는 96이 되니 정리합시다. 7에 15 곱하면 105 마이너스 7x 플러스 6x는 96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7x 플러스 6x 계산하면 마이너스 x 될 거고요. 105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따라서 x 값은 9가 되니 젤리는 9개, 캐러멜은 6개 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9개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개수에 대한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수에 대한 문제 어려운 문제 없어요. 다음 정도 봅시다. 나이에 대한 문제. 이 나이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선생님이 늘 퀴즈를 내는 건 있는데 오늘도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의 이름과 선생님의 예상 나이를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과 선생님의 예상 나이를 선생님께, 우리 지금 선생님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께,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은 누구예요? 그쵸, 신티죠. 신티의 이름과 함께 예상 나이를 보내주시면 오늘 수업 잘 들은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나이에 대한 문제인데 봅시다. 올해 윤희의 나이는 10살, 어머니의 나이는 44살이다. 어머니의 나이가 윤희의 나이가의 3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그러면 올해 윤희의 나이, 올해? 그렇죠. 올해 윤희의 나이가 10살이고
어머니의 나이가 44살이래요. 다시 말해서 X년 후에 윤희 나이는 그쵸? 10 플러스 X살일 거고요. 어머니 나이는 그쵸? 44 플러스 X세겠죠. 그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어머니의 나이 44 플러스 X는 윤희의 나이 10 플러스 X의 몇 배? 그쵸? 3배라고 나왔으니까 3배가 되는 건 몇 년 후인가? 라고 식을 세우시고 이 식의 해를 찾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해 찾는 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 해 찾으시는 건 괄호 풀고 X 달린 건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넘겨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X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 X년 후에 똑같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잘 생각합시다. 선생님이 5살 먹으면 여러분도 몇 살 먹는 거예요? 5살 먹겠죠. 똑같이 선생님이 X살 먹으면 여러분도 X살 먹습니다. 그쵸? 이거는 잘 기억하시고, X살 살살거리니까 X 세세거리니까 자꾸 욕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나이에 대한 문제 풀었습니다. 자, 도형에 대한 문제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긴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6일 때 세로의 길이는 이라고 나와있네요. 동일하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미지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구하라는 게 세로의 길이니 우리는 세로의 길이를 뭐라고 둔다? 그쵸, xcm라고 두고 죄송합니다. 그럼 가로의 길이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2cm가 더 길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가로의 길이가 더 길다는 소리예요? 세로의 길이가 더 길다는 소리예요? 그쵸? 가로의 길이가 더 길다는 소리네요. 그럼 따라서 가로 길이는 뭐가? 세로를 x라고 뒀으면 가로 길이는 그쵸? x 플러스 2cm가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우리 둘레 어떻게 구해요? 그쵸? 가로 하나, 세로 하나 더한 다음에 곱하기 2한 값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쵸? 이 삼각형의 둘레인 36이 되겠네요. 그럼 양변 1로 약분하고 종류항 계산하면 2x 플러스 2의 값이 18이 될 테니 2x는 16 될 거고 x는 그쵸 8cm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형 문제 따지시면 되는데 우리 여기 도형의 문제 하나만 더 봅시다.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 어떻게 해요? 그쵸?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은 아랫변 더하기 윗변 무엇변?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하는 겁니다. 적어놓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금액에 대한 문제 대표 문제 봅시다. 자, 현재 재민이의 저금통에 7,600원 들어있고 소윤이의 저금통에는 3,400원이 들어있대요. 내일부터 민재는 매일 400원씩 소윤이는 매일 600원씩 저금통에 넣을 때 민재와 소윤이의 저금통에 들어있는 금액이 같아지는 건 며칠 후이에요.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민재 저금통에는 7,600원, 소윤이 저금통에는 3,400원씩 있는데 민재는 매일 400원씩 그럼 X일 후에는 그쵸 400X가 될 거고 소윤이 저금통에는 3,400원이 들어있고 매일 600원씩 그럼 플러스 600X가 되겠네요. 그 둘의 금액이 어떻게 된다? 그쵸 같아진다 라고 식세우면 되겠죠. 그래서 X 달린 거 좌변으로 400X 빼기 600X일 거고요. 7600 우변으로 3400 마이너스 7600 되겠네요. 그래서 400X 빼기 600X는 마이너스 200X 될 거고요. 3400 빼기 7600은 마이너스 4200원 되겠네요. 그래서 00 날아가니까 X값은 21 그래서 며칠 후이다? 저 21일 후가 되겠죠. 이렇게 푸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원가 봅시다.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인데 얘는 우리 뭐 그릴 거냐? 표 그릴 거예요. 어떤 표를 그릴지 봅시다.
텀블러를 원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모르니까 원가, 정가, 판매가, 이익순으로 둡시다. 이익 또는 이윤이라고 하면 되는데 우리 봅시다. 우리 원가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장사를 할 건데 선생님이 샤프를 팔 거예요. 그럼 그 샤프를 공장에서 사들이는 돈이 있겠죠. 그 금액이 원가고요. 정가는 이 원가 1200원짜리 샤프를 샀다고 합시다. 그럼 1200원짜리 샤프를 들고 와서 선생님이 팔 거예요. 근데 제 가격에 팔면 선생님 무슨 소리 들어요? 바보 소리 듣죠. 1200원에 사왔으면 선생님이 이득 얼마 붙여서 팔겠어? 그쵸? 딱 10배만 붙여서 팔겠습니다. 12,000원에 팔 거예요. 그럼 얘가 12,000원이 정가가 됩니다. 근데 바보도 아니고 1200원짜리 샤프를 12,000원에 파는데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쵸? 없죠. 없으니까 선생님이 얘를 할인해서 팔 거예요. 얼마에? 1,300원. 그러면 이 1,300원이 판매가가 됩니다. 이랬나요? 그러면 이익은 죄송합니다. 이익은 뭐가 되느냐? 이익은 우리가 실제로 판매한 금액이 1,300원이고 원가가 1,200원이기 때문에 1,300에서 1,200 뺀 100원이 우리가 계산할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 문제에서 텀블러를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원가는 우리가 안다 모른다? 그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뭐라 둘 거냐? X1이라고 둡시다. 근데 이 X1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죠? 그쵸? 20% 이익을 붙여서입니다. 그러면 정가는 어떻게 매기느냐? X라는 원가에 플러스 X에 20%만큼의 이익을 붙여서 팔기 때문에 얘는 다시 말하면 그쵸? 1.2X가 되겠네요. 근데 이 정가를 정해놓고 했더니 이놈도 안 팔렸네. 누가 20% 붙였는데 사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가 1.2X에서 얼마 할인해서 팔았대요? 그쵸? 2,400원 할인해서 팔았더니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가 되겠네요. 그때 만약에 한 개 팔 때마다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얻었다? 8%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 실제로 판매한 금액은 1.2x-2400에서 그 금액에서 원가를 뺀 x니 얘는 다시 말하면 그쵸 0.2x-2400이 될 거고 그때 원가의 몇 퍼센트? 그죠? 8% 이익이래요. 원가 0.2x-2400의 값은 같아진다. 뭐랑? x 곱하기 그쵸 100분의 8이라. 우리 양변에 곱해야 될 게 뭐예요? 그쵸 100 곱해야겠죠. 그러면 20x 24만이겠죠. 4만은 8x가 될 테니 정리하면은 12x는 24만원이니 x값 얼마예요? 그쵸? 2만원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텀블러의 원가 찾는 법. 자, 됐네요. 그래서 유형 9번까지만 봅시다. 유형 9번 보면은 선생님이 이제 위에 풀이랑 살짝 다르게 하긴 할 건데 선생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건 변화량만 볼 거예요. 뭐만 본다? 그쵸? 변화량만 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느 중학교 1학년의 올해 남학생의 수와 여학생의 수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12% 증가했어요. 여기서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작년 남학생과 작년 여학생을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올해 남학생의 수를 구하랬으니 작년 남학생의 수를 X명이라 둘 거고요. 그러면 작년 여학생의 수, 작년의 수는 275명이네요. 그럼 작년 여학생의 수는 275에서 X명을 뺀 거겠네요. 그럼 선생님이 방금 뭐만 따질 거냐? 변화량만 따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남학생의 수는 12% 증가했대요. 그러면 변화된 양은 X의 100분의 12만큼 증가했을 거고요. 그 다음 여학생은 8% 감소했대요. 무슨 말이냐? 275 빼기 X명의 8%만큼 감소했다니까 빼면 되겠네요. 됐나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변화량이 몇 명 증가했대요. 그렇지? 8명 증가했다니까 이 값을
8이라고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럼 동일하게 양변에 뭐 곱한다? 그렇죠? 8, 10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2x-8에 275 x에는 8이 될 거니, 그럼 우리 어떻게 되면 돼요? 12x 8 곱하기 275 그냥 적읍시다. 다음 플러스 8x는 8일 거고요. 동류항 계산하면 그쵸 20x가 될 거고, 이 항에서 넘어가면 8 플러스 8 곱하기 275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얘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약분도 되죠. 4로 약분되네요. 그럼 5x는 428 플러스 2에 곱하기 275이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그쵸. 100분의 12x 증가 275 마이너스 100분의 8은 8이다. 죄송합니다. 100을 곱하면 여기가 800이 돼야 되죠. 선생님이 어디가 실수인지 못 찾아서. 네, 여기도 800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나누면 여기가 4로 나누면 5x는 그쵸 200 플러스가 되겠네요. 그럼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5로도 나눠도 되겠네요. x는 5로 나누면 40 플러스 2 곱하기 5525 되겠네요. 그러면 x 값은 뭐가 되느냐? 40 플러스 110이 될 테니 150명이 될 건데, 얘는 작년 남학생을 우리 x로 놨기 때문에 작년 남학생이 그쵸 15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남학생의 수는 작년 남학생 수의 몇 퍼센트 증가했다? 12% 증가했으니 작년 남학생 150명 플러스 150 곱하기 100분의 그쵸 12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하면 150 플러스 50에 2, 50에 3 그쵸 2, 6 18명 증가한 거니 우리는 168명이다 라는 거 할 수 있네요. 따라서 올해 남학생 수는 168명이 되겠죠.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네, 6식 잘 따라가 보시고, 오늘 계산은 유형 9번까지만 할 거고 당연히 숙제도 1015번까지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문제 보시면 상단에 B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한 문제들은 어려운 문제니 문제 한번 식을 세워보시고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